오늘은 토론토 경기는 더블헤더로 잡힌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뭐 어제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이 4월 11일 경기가 미뤄져가지고 지금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전이죠. 더블헤더 1차전은 토론토가 루카스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도 오늘 선발 불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많이 까다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어제 심지어 아쉬운 모습으로 선발 투수가 좀 버티지 못하는 경기가 돼버렸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제 롱릴리프 자원이 플라워티까지 소모를 해버려가지고 토론토는 오늘 좀 경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경기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한 피해는 아마 2차전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차전에 이 루카스가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부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 찰리 모튼입니다. 이 찰리 모튼은 최근에는 그래도 이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커브볼이 다시 한번 감을 잡으면서 나름의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이에 못지않은 활약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볼티모어가 드디어 러츠맨이 30여일 만에 복귀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타선의 힘을 좀 보태주려는 움직임을 또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볼티모어가 타격이 그렇게 미친듯이 터지면서 이제 홈런 쇼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볼티모어의 장타를 절대적으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찰리 모튼의 이 제구 난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이 제구 난조를 잡아줘야지, 활용을 해서 그거를 잘 살려서 득점을 해줘야지 오늘 토론토가 추격에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찰리 모튼이 실제로 지금 7월달 피칭 4번 나와가지고 23.1이닝 던지면서 4사구만 14개입니다. 애니스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건 그냥 보내드렸어요. 네. 제가 어제 실수해가지고 피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말을 이어가면, 지금 이 찰리 모튼의 볼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안타율이 2할 중반대로 2할 오픈대밖에 안 나오지만 7월달에 WHIP는 1.4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찰리 모튼의 이 볼질은 반드시 의미있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당연히 이 경기가 기준점이 10.5점까지 가는 거 납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토의 선발 투수가 지금 미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그대로 이제 루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는 당연히 타격전 양상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와중에도 지금 유리한 쪽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볼티모어 쪽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토론토는 야구 보비시에 혼자했죠. 보비시에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타격감이. 어제도 그냥 단타만 4개 때리면서 정말로 그냥 일단 출루 머신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저번 시리즈부터 혼자서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게레로 주니어가 이제 홈런을 좀 가미해주는 좀 그런 느낌인데, 당장에 지금 컬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타격에서 약화된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지금 볼티모어 쪽에서는 더 활발하게 터질 수 있는 게 웨스버그, 그 다음에 어제 할러데이랑 건 앤더슨이 그렇게 못 쳤는데도 지금 11점을 냈어요. 더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볼티모어 타선이라 생각합니다. 이 볼티모어가 조금 더 유리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왜? 여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찰리 모튼 볼지 생각하면서 구매율 자체가 볼티모어가 아니라 토론토 쪽으로 데몰레더 1차전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볼티모어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 불펜 운영이에요. 어제 플라워티가 나와서 1.2이닝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고 피셔까지 멀티이닝을 던질 수 있는 이 피셔까지 지금 소모를 했습니다. 불펜에서. 그럼 길게 얘네를 뽑아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오늘 경기 자체가 토론토가 지금 롱릴리프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기가 힘든 네, 지금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이 경기에 투자를 많이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티모어 승 쪽으로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당연히 10.5점 기준점 너무 높지만 언어볼을 따지더라도 지금의 이 두 팀의 타격감, 최근 일주일 동안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지금 타격은 리그 최상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홈런 15개 볼티모어, 타율 2할 9푼 1위, 토론토가 지금 3할 9리의 타율로 지금 리그 전체 타율이 1위일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양 팀이 타격이 잘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버 보는 거는 뭐 납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와, 이거 진짜 답이 없죠.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되면은. 어제 그렇게 스미스가 녹아버리고, 지금 이제 클라세가 도박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도박, 그러니까 토토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출장 징계를 8월 31일까지인가 징계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 체제가 지금 클리블랜드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경기에 가디스, 스미스 써버렸죠. 지금 믿을 수 있는 클리블랜드의 이 불펜 자원 당장에 지금 없을 정도로 지금 뒷문이 이제 부실해졌습니다. 당연히 어제 지금 어이가 없었죠.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기려고 경기 풀어가려고 뻗어 올렸는데 볼넷 그리고 보네일러한테 홈런 쳐맞고 이제 동점 내준 다음에 추격을 허용했던 그 다음에 발드식이었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발드닉이었나? 발드닉인가? 그렇죠. 발드닉. 그런데 걔 올라와가지고도 이제 점수 못 지키면서 와일드 피치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안타 쳐맞고 이제 점수 주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콜로라도였어요. 분명히 운영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에서 지금 클리블랜드가 이기려면은 또다시 가디스, 스미스 얘네들을 에린까지 지금 연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에린 어제 나와가지고 0.2이닝 안타 하나 볼넷 2개 개 털렸죠. 그 다음에 스미스 어제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한 방 쳐맞은 장본인이었고요. 게디스 어제 경기 나와가지고 또 홈런 쳐맞으면서 실점했었고요. 필승조 3명 다 녹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얘네들이 연투를 안 해주면은 지금 등판할 수 있는 게 유니스, 페스타, 그 다음에 알라드, 그 캔자스시티랑 3차전에 나왔던 애들 있죠? 걔네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다 지금 심지어 칸티뇨는 선발로 지금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펜이 지금 클리블랜드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지금 오히려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불펜에서 콜로라도도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어제 버드 개털렸죠. 볼질하다가 보드닉 마무리 투수급인데 개털렸죠. 그 다음에 킨레이 소모를 했고 이제 할버센이 어제 마무리 나와가지고 이제 볼질하면서 경기 운영 정말 망쳐먹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콜로라도도 불펜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거기다 콜로라도 타선이 지금 상위 타선에서 프리먼, 구드먼, 백, 그 다음에 뭐 에스트라다까지 만약 터져버리면은 경기가 정말로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의외의 타격전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기인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클리블랜드의 정배상도 볼 수가 없다. 콜로라도가 심지어 후반기 시작하고 시리즈 첫 2번을 치르면서 리그 전체 1위의 타격을 하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콜로라도의 타선을 절대로 약하게 볼 수 있는 만큼의 성적이 아님을 반드시 조금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의 타선이 오늘까지도 조금 유의미한 타격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는 콜로라도 2.5 프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거 똥볼 싸움이에요, 사실상. 근데 자완 똥볼, 우완 똥볼인데 진짜로 뭐 반반 게임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애리조나 경기. 요거는 애리조나가 어제 야금야금 쳐맞았죠. 정말로. 홈런 깨작깨작 이제 맞고 하다가 점수가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 어라 6대1 경기 끝났네. 좀 그렇게 경기 돼버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인즈 대 이제 파트인데,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다 제가 그렇게 지금 당장에 신뢰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이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는 게, 이제 올스타전 막판이었죠. 전에 올스타전 전에 올라와가지고 마이즈의 피칭은 분명히 특이점이 있어요. 그 이 슬러브도 마찬가지고 스플리트도 마찬가지고 이 타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을 던지면서 자신만의 궤적으로 타자들과 승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다듬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 전에 이제 시애틀 상대로 그렇게 쳐맞는 걸 보고 피츠버그 상대로 후반기 첫 등판마저도 말아먹었고, 얘는 올스타전에서도 올라왔다가 홈런 쳐맞고 내려갔던 거를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트로이트 타선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마이즈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애리조나의 타선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 피츠버그 시리즈 말아먹었고, 지금 조시넬로 빠져가지고 팀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건지 타격이 계속해서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이 디트로이트랑 어제 경기마저도 그렇게 1점밖에 못 내면서 경기가 끝나버렸고, 이 타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전을 해줘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는 케테마르테, 캐롤, 투툴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가 나왔을 때는 이 수아레즈의 장타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애리조나가 어떻게 보면은 조시네일러를 그렇게 내주고 불펜 보관을 선택한 게, 이번 시즌을 생각했으면 조시네일러를 내주면 안 되거든요. 왜? 클리블랜드에서 과감하게 영입을 한 자원을 갖다 다시 또 팔아버린다라는 거는 좀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 시즌 자체가 이 뭐죠? 저 트레이드 시장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조용해요. 마감일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트레이드 소식이 적을 만큼 조용한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애리조나에서도 수아레즈까지도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서 내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지금 셀러 입장에 있다 보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이 경기를 디트로이트가 유리하다라고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경기 애리조나가 오늘 마이즈를 상대로는 파트가 조금 불안하죠. 파트도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반반 게임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그냥 기대값이에요. 이게 마이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마이즈는 공이 스플리터가 제대로 먹히는 날에는 정말로 그 슬러브랑 같이 섞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막아내는 모습이 전반기 때 분명히 나왔었고, 후반기 때 터져 맞을 때는 지금 분명히 또 공략 당하는 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당장 지표를 확고하게 내리기에는 표본이 조금 부족해요. 그나마 이제 3경기거든. 못한 게 3경기. 올스타전 포함해서 3경기를 못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표본을 확고하게 이렇게 못한다 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적은 표본의 수치다 보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파트는 7월 달에 4경기 2승 1패 2.73 ARA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전반기 막판에 샌디에고 원정 8이닝 2실점, 세인트루이스랑 홈경기 7이닝 무실점했고, 후반기 첫 경기도 휴스턴 상대로 5.1이닝 2실점으로 제 역할 다 했습니다. 피안타율 1할 9푼 8리로 2할 아래로 떨어뜨릴 만큼 이 부진했던 6월과는 완전히 다르면서 이제 황고 탈퇴가 된 다시 파트의 기세가 살아나는 시점에 이 경기는 좀 잘 나와야 되지 않나, 파트의 성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8.5점 기준점에서도 언더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만큼, 애리조나는 그만큼 타격에서 조금 상대 투수 자멸이 아니고서는 점수가 많이 나기 힘든 만큼의 최근에 타격 부진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리조나 역배 받았는데 2.5 프렌 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 대 이제 템파베이 경기인데, 요거도 어제 제가 이제 템파베이 역배를 보면서도 이제 불안했던 거는
양 팀의 불펜 싸움 가서 이제 개판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의외로 불펜에서 그렇게 개판이 나진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양키스의 불펜진이 불안한 부분을 좀 노출시키면서 이 역전을 당하는 빌미를 만들었던 상황이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해밀턴, 위버, 그 다음에 팀 힐 다 소모를 했던 것은 이 양키스에게 오늘 경기에서도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무리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데빈 윌리엄스를 제외하고 불펜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로아이 씨가 오늘 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템파베이도 불펜이 지금 최근까지 너무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페어뱅크스, 클레빈저, 그 다음에 우세타 나와가지고 너무 잘해줬어요. 정말로 너무 잘 막아줬고, 오늘은 보일, 이게 참 그렇죠. 보일 대 맥스 프리드 하면은 이거 분석할 필요 있나, 그냥 시간 아까운데 빨리 넘기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맥스 프리드의 최근 활약을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최근에 손가락 물집으로 인해서 로테이션 한번 걸렀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돌아옵니다만, 전반기 막판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이 제구 문제가 이 답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답도 없었고, 토론토전 던졌네요. 토론토전도 지금 5.1이닝 6실점 4자책점 볼넷 3개 내주면서 지금 2연패 당하고 있는 맥스 프리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안 잡혀 먹어버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경기도 불안한 피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식해야 되지 않나. 이미 템파베이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극강입니다. 7.2이닝 2피안타 무실점,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피칭으로 각각 몸에 맞는 공 하나, 볼넷 2개를 각 경기에서 내줬는데 총 4사구 6개죠. 그럼에도 실점 1개도 없이 안타는 딱 3개만 허용하고 14.2이닝을 지배하면서 2승을 다 챙겼어요. 템파베이 상대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맥스 프리드의 그 템파베이전에 대한 자신감은 인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행보 자체가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만 공개하자면,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 회사들의 돈이 움직이는 거를 제가 보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도 오늘 템파베이 쪽으로 베팅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름 이제 북미 베팅 이제 회사들 위주로 이렇게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름으로는 아마 피나클밖에 없을 겁니다. 10365 피나클 요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돈을 구매를 해요. 얘네들이 그 구매하는 수치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늘 템파베이 쪽에 돈을 좀 쓰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개의 업체에서 템파베이의 승리 가능성을 보고 얘네들이 실제로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경기는 제가 좀 거르고 싶다. 사실 안 그래도 맥스 프리드에 대해서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악재가 겹친 거죠. 맥스 프리드가 7월달에 부진하고 있다는 점,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이탈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불펜 자원에 있어서도 오늘 경기에서 양키스가 확실히 불안하다는 점. 템파베이가 안 좋은 점은 오늘 경기 딱 하나입니다. 선발 투수에서의 열세 보일이라 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1승 0패 1.42 18K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 얘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단편적으로 메이저리그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얘는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에 이제 애틀레틱스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10경기 딱 이제 선발 나와가지고 정말로 많이 좀 심각한 제구 난조를 보였던 선수가 이 보일입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이닝 다 한 개 골 수준의 볼넷을 내줬는데, 보시면 36패 6.42 기록하는 동안에 47.2이닝을 던져서 4사구가 44개예요. 44개. 피안타율은 2할 5푼 3리밖에 안 되는데 볼넷이 너무나도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제 올해 뭐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이게 터져버릴지 모르는 상황에 보일만을 믿을 수는 없다. 물론 이번 시즌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것 자체는 뭐 한 3, 4이닝 정도는 제 역할을 해서 버텨서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고집꽃대로 믿고 접근하기에는 작년에 보여준 최악의 성적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꼬리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을 태워서 이거를 과감하게 템파베이 역배를 노리기는 조금은 무리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다저스 경기인데, 요거는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하나 접근을 골라보자면은, 언더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글래스노우랑 로들러 경기인데, 일단 좌투수가 나오는 신시내티, 그리고 글래스노우가 지난 경기도 삼진 10개 잡아내면서 진짜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었고, 지금 글래스노우가, 제가 글래스노우에 대해서 계속 평가할 때는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구화돼야 돼요. 커브볼의 재구에 따라서 글래스노우의 그냥 성적이 바뀝니다. 근데 후반기 최근 한 3경기 정도 표본에서 글래스노우가 그거를 잡아내고, 이 좀 재구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 나쁘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신시내티가 이 좀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타선에서 뭐 굳이 이름을 꼽자면은 뭐 럭스, 친정팀 상대로 하게 되는 럭스 정도, 아니 지금 뭐 아니면은 뭐 프리들 정도, 하다못해 엘리 델라크루즈 마저도 글래스노우 공은 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임에도 쉽게 공략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다저스에, 그렇게 보면 다저스 승으로 좀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단 이게 제가 언더로 생각한 거는, 결국 좌투수가 나오는데 좌투수 상대로 이번 시즌에 다저스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있습니다. 49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장타를 때리고 있고, 실제 로돌로가 최근에도 너무 좋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점하고 있는 건 7월달도 홈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면 오늘도 홈런 때문에 로돌로는 조금 울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트레이 투수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자투 상대로 최근에 다저스가 그렇게 시즌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성적만 보면은 7월 달의 성적만 보면은 빅3라고 봐야죠. MVP 3인방, 무키베츠, 프리먼, 그 다음에 오타니, 얘네들이 지금 좌투 상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타자, 5번 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테오스카 란데스, 그 다음에 윌 스미스까지도 타격이 안 됩니다. 하위 타선에서도 토미 연수, 에드먼, 그 다음에 이제 김혜성까지도 좌투 상대로 성적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성적이 이렇게 자투 상대로 좀 안 나오고 있는 다저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 이 경기는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타격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다저스가 글래스노우 이닝 히터 능력이라면 좀 불안함이 해소가 되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에서 센틸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패건까지 투입을 할 수 있는, 역배가 나온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좀 기용이 될 것 같고, 다저스가 후반까지도 그냥 신시내티가 경기 던지는 양상에서 받아먹는 경기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오늘 이제 미네소타가 루키 이제 데뷔전이 있습니다. 5위인가 5화인가 뭐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데뷔전을 해요. 그래서 공을 좀 봤어요. 얘 이제 무슨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카일 핸드릭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카일 핸드릭스. 딱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직구 평균 구속은 90마일이고요. 빠른 공 최대, 이제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공은 92마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92마일.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 요렇게 공을 섞어 던지면서 전형적인 포피치 유형의 투수인데, 체인지업이 변화각이 꽤 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삼진을 좀 많이 이 마이너리그에서 좀 잡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제 예전에 미러키에서 콜업을 했었던, 잠시만요. 바로 드릴게요.
이제 옛날에 미러키에서 전반기 때 데뷔를 했었던 앤더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친구가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로서 미러키가 왜 이제 마이너리그로 다시 내려보냈는지 납득이 안 되는 DL 홀을 이제 콜업을 시키면서 걔를 내렸는데 납득이 안 될 만큼 정말 좋은 공을 던지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걔는 체인지업이 힘있게 뻗어나가면서 살짝 떨어지는 거였다면 얘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스턴이 얼마만큼 잘 타격이 될 것이냐. 애초에 이미 웰컴 투 MLB는 각오를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의 타선이 지금 좀 많이 중요한데 보스턴도 최근에는 타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오히려 지금 타격에서는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OPS 수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거의 진짜 독인 객인이에요. 결국 이 지올리트의 체인지업과 오이인가 오아라는 오이인 것 같아요. 오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체인지업에 이 땅볼 싸움이 계속해서 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라인업을 아무리 이게 제가 봐도 중장거리 생산에 있어서는 미네소타도 지금 절대로 만만하지는 않아요. 지금 타율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중장거리 타격 생산에 있어서는 루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슨 베이더 그 다음에 누구죠? 타이 프란스 얘네들이 지금 타격을 이끌고 있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지금 벅스턴이 부진에 빠지면서 4경기 동안에 14타수 1안타로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나치 그 다음에 제퍼스 핵심 타자들이죠. 그 다음에 윌리 카스트로 얘네들이 너무나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미네소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선이 끊어져 먹는 양상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보스턴은 알렉스 브래그먼의 타격감이 완전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안토니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제런 듀란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타격이 좀 되고 있고 기대값 자체는 이제 나바에즈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랩 스나이더 장타력도 분명히 살아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살아남은 좋은 선수로는 이제 트레버 스토리 정도인데 나머지 타자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기는 이제 어제 보스턴이 불펜을 그렇게 이제 쓰면서도 제가 오늘 보스턴 승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스턴 승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조던 닉스를 드디어 또 썼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조던 닉스의 얼굴을 안 봐도 되는 날이에요. 조던 닉스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부진하고 역할을 못하고 사실상 데버스 샌프란시스코를 공짜로 넘겨준 느낌인 건데 그만큼 지금 실질적인 전략은 아무것도 못 받은 수준의 조던 닉스의 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던 닉스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역전 당하는 상황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제구가 그렇게 안 되고 자신감 없고 안타도 쳐맞고 있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걔가 안 나온다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아롤지스 체프먼이 좀 쉬었으니 마무리 체계까지 갔을 때 클러치 승부를 하더라도 보스턴이 요거를 잡고 시리즈 타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제는 그렇게 끝내기를 당했지만 오늘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면서 보스턴 승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에릭 패디가 방출을 당했어요. 최근에 한 5경기 정도 개말아 먹으면서 6월 마지막 경기부터 해서 이제 진짜로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홈런 안 맞던 에릭 패디가 홈런도 너무 쳐맞고 피안타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세인트루이스가 결단을 내렸어요. 결국에는 이 방출을 선택을 했고 에릭 패디가 이 애틀랜타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선발에서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애틀랜타가 이제 땜빵을 하려고 이거를 메우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세스루고 나오는데 어제는 애틀랜타가 타격에서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줘가지고 경기 막판에 이 경기를 진짜로 그냥 핵전쟁으로 만들었던 애틀랜타였어요. 이제 어제 이제 타격 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어스틴 라일리, 아쿠냐 주니어, 오주나 진짜로 애틀랜타가 그 가을 야구 진짜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이 활약을 했었던 이 선수들 이 올승까지도 가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타격이 나오는데 그러한 장타 생산을 할 수 있는 애틀랜타의 타격이 어제 경기 나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캔자스 시티가 어제 이제 크루즈만을 불펜을 좀 소모했다고 봐야 되고 오늘은 이제 저 슈레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죠 마무리 투수 에스타베즈였나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걔하고 이제 불펜에서 오늘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자원 자체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캔자스 시티입니다. 그리고 저 캔자스 시티가 그리척을 영입을 했죠. 애리조나로부터 불펜 한 명 내주고 이제 그리척이 그래도 이제 마수거리 또 홈런을 이제 이적하고 또 유니폼을 입고 또 기록을 해줬고 여기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타격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살바도르 페레즈가 지금 오늘 다시 나오게 될 것인가 나오게 될 것인가가 오늘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안타를 이제 치고 타점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페르민으로 결국 교체가 되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살비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것만큼의 피해는 이제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호가 투수력에서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는 페디가 처맞을 거라고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살바도르 페레즈가 결국 이게 아직 부상자 명단으로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팔꿈치 통증이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도 일단 DH로 나오게 될 것 같고 페르민은 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계속해서 1루수도 굴리고 그게 차라리 그냥 쉴 때 완전히 쉬게 해주지 계속 1루수 굴리고 DH 썼다가 포수 썼다가 이러니까 과부하가 온 것 같은데 이 팔꿈치 통증이 완화가 좀 돼야지 출전을 해야지 이 경기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패디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성적만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인디아, 바비 주니어, 파스칸티노, 가르시아 그 다음에 뭐 그리척도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 뭐 또 오늘까지 물이 오르면은 그리척의 뭐 지금 9번 타자로는 어느 팀에도 안 밀리는 그 이사벨까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오늘은 패디가 이적하고도 거기를 못 드는 좀 그런 경기를 할 것 같다라는 것에 한 표를 듭니다만 주력급으로 확실하게 노린다라고 보기에는 이 살비의 출전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화이트삭스 대 필라델피아인데 제가 이 경기 어제도 필라델피아 이거를 오버를 드렸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이거 산체스 믿고 필라델피아 승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왜 그러냐? 화이트삭스의 지금 좌투 상대 성적이 지금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홈런 쳤었던 마이즈로스 걔부터 시작해가지고 몽고메리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 타격이 좌투 상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루자르도 정말 기복이 큰 선수입니다. 한번 부진했다 또 너무 잘 던지고 저도 이제 감을 잡지를 못하겠는데 일단 성적만 보면 저번 경기 성적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루자르도는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화이트삭스의 지금 좌투 상대 성적을 따졌을 때 오늘도 역시나 몽고메리, 마이즈로스 그 다음에 그 슬래터, 소사, 터크먼 그 다음에 타일러까지 심지어 지금 이 좌투 상대로 타격이 되고 있는 얘네들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절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가 어제 생각 이상으로 못 쳤던 경기였다는 거. 그리고 캐논의 공 정도면은 슈와버는 공을 일단 찢어놔야 돼요. 예, 분명히 찢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경기 이제 저는 오버를 이제 보고 싶긴 한데 도저히 손이 안 가고 필라델피아 일반승 가실 거면은 가시는데 저는 진짜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오늘까지도 필라델피아가 루자르도가 흔들리고 이제 타격전 양상이 돼가지고 불펜상 봤을 때 화이트삭스가 지금 또 이게 저번에 저 컵스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었고 피츠버그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었고 경기 양상이 진짜 이상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추천 못 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분석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면은 필라델피아 승이 맞아요. 맞는데
승 오버까지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자르도가 너무 잘 던지는 경기에는 아예 실점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그냥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저는 제가 팬이다 보니까 그냥 팬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이 필라델피아 승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오늘까지도 이 경기는 방관하는 걸 추천드린다. 당분간은 화이트삭스 경기에 좌투수가 상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역배 까고 볼 생각까지 하면서 그냥 아니면은 도저히 손이 안 간다 싶으면은 안 건드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화삭은 많이 좌투에게 세다라는 게 오늘 이 경기의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이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 나는 경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대 컵스, 이 스벌로브 새끼들이죠.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데, 그 1회부터 그 볼질하고 그 처맞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그 1루 송구 폭투는 그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와일드 피치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아직 어린 선수니까. 근데 이제 마운드에서 감정 조절 못하고 던지면서 마운드에서 욕 졸라 박으면서, 그때 그 타자가 플레릭이 누구였더라? 한 19 이상의 승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커트를 하다가 이제 결국엔 삼진을 잡았거든요. 삼진을 잡았는데 그 잡고 나서 마운드에 올라가면서 뭐 갓 데뷔 뭐도 마도 뭐 엄마 빠커 뭐 이러면서 뭐 진짜 이제 연명을 떨면서 욕을 합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그렇게 마운드에서 감정 컨트롤 안 되는 모습 보이고 하는 건 진짜 안 좋거든요. 딱 그 순간 바로 볼질하죠. 볼질하다가 이제 땅볼 잡으니까 공을 1루로 던져야 되는데 1루로 던질 게 아니라 관중석으로다가 공을 딱 던지면서 이 1점 주고 끝날 게 3점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보이드 올라오더니 얘도 왜 이러지? 볼넷 연병을 떨죠. 결국 어지로 맞긴 했습니다만 2회 올라와가지고 또 볼질하면서 결국 볼넷을 6개 7개 내주면서 안타 쳐맞고 비기닝 허용하고 역전 허용한 다음에 미러키 타선 분위기 올라와가지고 8대4 개오버 게임 났어요. 말도 안 돼. 경기 보면서 화딱지가 너무 많이 났는데, 오늘도 프리스터 대 레아, 사실 어제 컵스가 4점 내는 과정에서 진짜 마이스로스가 아니라 미즈로스키가 진짜로 그냥 퍼다 준 점수만 지들이 얻어먹은 거였었고, 타격 자체에서는 분명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스터 나오게 되면 지금 변수가 생긴 게, 원래라면은 이제 미러키는 프리스터 나오는 경기에서 DL 홀 이제 멀티인 던지기에서 투수 2명으로 끝내는 거를 경기 운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그 미즈로스키가 못하면서 이제 미러키의 불펜진들의 소모가 좀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프리스터가 오늘 어깨가 무거워요. 생각 이상으로. DL 홀부터 시작해서 어제 미어스, 앤더슨, 코에닝, 유리베, 그 다음에 맥일까지 요호, 맥일 뭐 다 썼어요. 그냥 다. 불펜에서 남아있었던 대기 선수가 없을 만큼 다 썼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프리스터 연투를 얘네들이 해주긴 할 건데, 프리스터의 이닝 소화가 가장 중요해질 거고, 레아가 아마 털리는 수준보다는 프리스터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같이 점수가 조금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일 거고, 미러키의 이제 승을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타격전 양상에서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일단 마무리 셋업이랑 마무리 투수인 이 유리베와 맥일은 연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원래라면 미즈로스키가 잘 던지고 뒤에 홀 3이닝을 쓰든 뭐 어떻게 하고 경기 좀 쉽게 끝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래서 그나마 오늘 희망이 있다라는 건 뒤에 홀이 어제 16개만 던지면서 오늘 출전에 이제 말미를 좀 남겨놨다라는 거, 연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한 2이닝 정도 선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저력이 좀 남아있고, 더욱 타격에 있어서 제가 좋게 봤던 거는 어제 최근까지 너무 타격감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콘트레라스랑 옐리치가 타격이 너무 안 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튀랑 그 다음에 드루빈, 플레릭, 그 다음에 초리오, 얘네 4명이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닌 이 콘트레라스와 옐리치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풀어졌다는 것은 미러키에게 진짜 호재입니다. 호재. 정말 큰 호재라서 오늘 경기도 그 부분이 좀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 일단은 예상해 봅니다. 타선이 살아났다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대 마이애미 경기, 이제 소니 그레이 대 알칸타라 나오는데, 이 경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더를 보고 있는 경기이고, 실제로 언더 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7.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소니 그레이가 홈에서 보여준 ERA와 원정에서 보여주는 ERA가 2배 차이 나요. 딱 2배. 그만큼 홈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돋보이고 있는 소니 그레이다 보니 오늘도 정배당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어제 경기 팔렌테가 던지고 이제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불펜을 사실상 놔준 경기였어요. 놔준 경기. 불펜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좀 갑작스럽게 터져버린 경기가 되면서 세인트루이스가 불펜을 좀 아끼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필승조 이제 가동이 좀 될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 이제 가장 소니 그레이 입장에서도 고마운 부분이겠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샌디 알칸타라가 최근까지 피안타율을 줄이면서 실점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 타격 알칸타라 공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거고요. 오늘 뭐 이제 소니 그레이가 6이닝 정도 던지면 이제 리, 메이턴, 그 다음에 로메로, 그 다음 마무리 투수 헤이슬리까지 좀 이제 다 지원을 좀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클러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도 오늘 이제 투수 운영에 있어서는 어제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이죠. 이제 엘리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퍼처,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필립스, 네,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벤더 까지 해가지고 좀 지원을 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인 거고, 이 요새 마이애미 경기 원정 마이애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어제는 그렇게 타격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산체스, 에드워즈, 라미레즈, 로페즈, 스탁, 스타워즈, 그 다음에 저 하위 타선에서 중견수 보고 있는 이 마이어스까지, 이 6명 정도 되는 이 잠재력 높은, 포텐셜 높은 어린 선수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언더 추천드립니다만, 세인트루이스 정배 보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 게 어떤가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경기가 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지금 이제 휴스턴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타격이 안 터지니까 지금 워싱턴한테도 이제 두들겨 맞고 못 이기고 하는 상황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될 수준의 성적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소로카 대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 저번에 경기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위 자체에서의 힘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선수거든요. 근데 소로카는 적어도 우타자 상대로만큼은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즌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특유의 그 슬러브를 활용해가지고 이 다시 한번 이 우타자들에게 강점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좌타 상대로도 더 이제 관리가 되면서 피안타율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좌타 상대로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할이 넘는 피안타율이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후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좌타 상대로도 2할 5푼밖에 안 되는 피안타율이 기록이 되고 있고, 우타자에게는 1할 8푼까지 피안타율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7월 달에 보스턴한테 한번 털리고 난 이후로 세인트루이스전 4이닝 2실점, 세인디에고전 5이닝 1실점, 그리고 후반기 이제 두 번째 경기 5.2이닝 1실점 하면서 4사구 6개 내줬던 신시내티전도 실점 관리는 또 그렇게 잘해요. 그만큼 피안타율 자체는 이 소로카의 그 브레이킹 볼을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던지는 이 공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 이 워싱턴전은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워싱턴의 타자들의 특이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싱커를 던지는 새끼들은 워싱턴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 경기 결과를 떠나서 워싱턴 타자들, CJ 에브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시벨,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그 다음에 뭐 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답니다. 그냥 그 하위 타선에 있는 애들까지 지금 이 싱커볼에 대해서
얘네들의 타율 자체가 포신 페스티벌을 던지는 선수들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정말로 싱커볼에 대해서는 타격이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위 타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르시아 주니어 어제 대타 나왔지만 CJ 에브람스, 조시벨,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그 2번 타자 나왔던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견수 보고 있는 영,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싱커볼에 대해서는 타격이 너무나도 준수하게 잘 되고 있는, 포신 페스티벌 대비 훨씬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 알렉산더가 결국 싱커를 던진다는 것은 워싱턴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경기 역배까지도 생각을 할 만하게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역배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경기인 것 같고, 워싱턴 2.5 프레임까지 일단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휴스턴 승 못 보는 경기일 것 같다. 좀 그렇게 봅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워싱턴은 싱커볼에 분명히 강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싱커볼 피안타율이 아까 보셨다시피 3월 오픈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싱커볼도 많이 쳐봤는데 더 싱커볼 잘 치는 팀을 만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싱턴 쪽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LA 인저스 텍사스, 이것 때문에 저도 어제 이거로 피해를 봤습니다만, 뭐 물론 클리블랜드 경기도 잘 안 돼서 어차피 터지는 거였긴 한데, 뭐 디그롬도 털렸어요. 디그롬이 뭐 뉴먼한테 홈런을 맞고 점수를 주더니 그렇게 홈런에 무너지는 경기를 하고 말았고, 텍사스의 불펜, 진짜로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얘네들 애틀랜타 시리즈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참 납득이 안 돼요. 진짜로. LA 인저스 원정만 오면은, 저번에 이제 얘네가 7월 초에 LA 인저스 원정을 왔었습니다. 그때 진짜 경기 개판이었었거든요, 얘네들. 진짜로. 그때 양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 코빈도 당시에 LA 인저스 상대로 너무 잘 던져주면서 승리 투수 됐었고, 기쿠치도 이번 시즌 텍사스 상대로 2경기 던져가지고 나름 잘 던졌어요. 계속해서 얘네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두 팀의 차이를 다 느껴보면은, LA 인저스는 어제 그렇게 디그롬을 공략해서 점수를 냈다라는 점이었었고, 텍사스는 어제 그 우익수가 그 포구 실책이 나와가지고 말루에서 그 가르시아가 아롤디스 가르시아가 친 타고 그거 실책 바가지 그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2, 3루 찬스였죠. 2, 3루 찬스에서 말루였나? 아무튼 그거 2점 들어와가지고 어거지로 따라갔던 거 그 비볐는 거고, 사실 진짜로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게 뭐냐면 작 피더슨이 부상 복귀를 했어요. 저번 애틀랜타와 3차전에 작 피더슨이 부상 복귀를 해가지고 한타 나왔는데 못했거든요. 4타선 무안타가 치고 해가지고 오늘 안 나오겠지 싶었는데 라인업에 들어와 있더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이달달이 이 새끼 전반기 그렇게 말아먹고 부상당했다가 돌아왔는데 또 그 무슨 뽕맛에 취해 있는 건지 작 피더슨을 계속 써요. 오늘까지도 작 피더슨이 나오는 거는 진짜 최악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쿠치가 좌투수기 때문에 아마 또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은데 그게 텍사스의 타선을 또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텍사스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7월 달에 보여준 좌투 상대 성적은 코리 시거를 제외한 나머지 타선에서 전혀 타격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LA 인저스는 뭐 오아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샤뉴엘 얘네 2명, 네투까지 한 3명 정도가 타격이 조금 좌투 상대로 많이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7월달에 좀 아쉽습니다만, 여전히 아델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트라웃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름 뭐야, 뉴먼, 그 다음에 랭기포, 그 다음 웨이드 주니어, 그 다음에 워드까지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드 중심 오늘도 요주의 인물이 될 겁니다. 상대 전적도 뛰어납니다. 4할 6푼 1리. 지금 보시면 오베도 4타수 2안타 치고 있고, 랭기포도 8타수 지금 한 3안타 정도 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타자들도 다누도 4할 5푼 20타수 이 정도면 한 4안타 정도 치고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건 LA 인저스가 타격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뉴욕 매치인데 베르게르트와 머나야, 이 경기는 저도 어제 언더를 봤었는데 이제 언더 양상에서 샌디에고 승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가 점수가 좀 더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기닝이 약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서 양 팀의 점수가 좀 많이 나는,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차도가 타격감이 지금 절정이에요. 어제 사실 매치가 점수 낸 거는 비엔토스가 그렇게 큰 거 한 방 시원하게 때려줬던 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했던 그 순간이었었던 거고, 오히려 타격에 있어서는 지금 샌디에고가 훨씬 더 알찬 타격을 보여주면서 젠더보가츠, 마차도, 아라에즈, 요 라인에서 꾸준한 활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심 머나야 대 베르게르트인데 베르게르트 최근까지도 그 조금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생깁니다만 제 역할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값은 저는 이제 자투수인 머나야지만 여전히 저는 머나야보다는 머나야에 대한 기대값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미 전성기가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도 샌디에고 쪽으로 봅니다만 이거 추천을 못 드리는 게 결국 샌디에고가 어제 경기 승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결국 이제 클러치 승부를 만들어 버렸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경기 이제 어제 경기의 불펜 운영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샌디에고는 이기는 경기에서 그냥 모레온, 아담, 수아레즈 3명이에요. 3명. 얘네 3명이 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자원에서는 나오게 될 선수가 마스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한 불펜 자원에 있어서는 또 이제 투수 투입이 있어서 좀 샌디에고가 변수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후반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단 연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연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 샌디에고의 불펜진들이 좀 작정하고 위닝을 잡으려고 한다면 오늘까지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만 언지를 좀 드립니다. 그 세인트루이스랑 마지막 경기에서 9대2로 얘가 대승을 했었죠. 전반부터 빠르게 4회인가 5회부터 경기 터트려져 있어가지고 불펜을 아꼈어요. 그때 콜렉 나온 경기에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 필승조도 연투가 가능하다 보니 이 세이브 홀드 상황으로 리드를 하게 된다면 얘네들 출전은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제 오늘까지 위닝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승 요거 일단 말씀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경기죠. 샌프란시스코 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가 타격은 잘 되고 있어요. 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의 타율은 리그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그런데 이 점수를 내는 과정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따구로 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츠버그의 이 불펜진들의 힘이 그렇게 뛰어난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오늘 경기에서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또다시 비비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 타격에 있어서 지금 레이놀즈가 지금 그렇게 또 타격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오닐 크루즈랑 같이. 그래서 피츠버그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레이놀즈가 아니라 곤잘레스가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피츠버그가 조금 야금야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피츠버그가 해볼 만한 싸움일 수 있어요. 왜? 좌투수에다가 상대 투수는 벌렌더는 지금 한물 갔거든요. 진짜로 이제는 정말로 한물 가버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샌프란시스코가 경기를 또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면 피츠버그는 7월달에 아직까지도 지표는 쓰레기예요. 진짜 못 봐줄 정도로 좋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조금 스멀스멀 올라온 기세가 보이고 있고 이 샌프란시스코도 타격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타율 자체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오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오라클파크는 계속해서 10마일 이상의 빠른 바람이 이 외야로 불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람하면 위글리 필드만 생각을 하시는데 타겟 필드, 미네소타의 홈 그라운드 타겟 필드 같은 경우도 바람이 외야로 꽤나 많이 불어나가는 구장 중에 한 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샌프란시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파크, 여기는 그냥 고정값이 10마일이에요. 10마일 외야로.
이제 위글리필드 뭐 많이 불면은 진짜로 20마일까지도 불고 뭐 16마일, 18마일 빠르게 불어 나가니까 바람에 위글리필드에 매직 오브 윈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오라클 파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담장이 높은 우측 말고 이 좌측 쪽이 유의미하게 좀 나가다 보면 우타자들이 확실히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오늘도 좀 홈런 의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결국 이 경기도 기준점보다는 좀 많은 점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5점이면은 오버 보면서도 이미 타격전 양상을 생각을 하면 벌렌더 털린다고 보게 되는 거고, 저는 피츠버그의 불펜진들 절대 약하지 않다. 지금 후반기 그렇게 시작하면서도 피츠버그의 불펜진은 이번 경기 전까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압도적인 불펜 운영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표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피츠버그 2.5 프렌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LA 애틀레틱스 대 시애틀인데, 이 경기는 제가 어제 예상했던 것과는 좀 전혀 다른 양상에서 흘러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루이스 카스티오를 고평가합니다만, 루이스 카스티오가 이렇게 잘 던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애틀레틱스가 홈에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커츠가 하루 쉬고 이제 했으니 정비가 돼서 다시 타격을 올리고, 랭겔리어스 안두아르가 지금 각성을 하면서 그렇게 타격을 올려왔다면 오늘도 이 애틀레틱스는 홈런을 가미를 해야 됐다, 무조건 홈런을 쳤어야 됐다 라고 봤던 경기인데, 오히려 이제 조시 네일러가 이적하고 첫 홈런을 기록을 했었던 어제 시애틀이었었고, 애틀레틱스는 장타가 어제 이제 코르테스가 기록했던 3루타 딱 하나밖에 없었을 만큼 너무 정적인 경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거를 완전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이제 에반스의 슬라이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오늘도 심지어 루커까지, 커츠, 루커, 랭길리어스, 소더스트로, 안두아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안 나왔었지만 이제 클라크까지 뭐 나오게 되면 얘까지 해가지고 전부 지금 이제 로렌스 버틀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자들이 에반스의 공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지표상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10.5점의 기준점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미 지금 시애틀의 정배당으로 구매율이 70%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시애틀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세베리노가 최근에도 이게 사실 아직까지 가늠이 잘 안 돼요. 휴스턴 경기만 그렇게 잘 던지는 건지, 얘가 세베리노가 그 전 경기까지만 해도 구속이 96마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전에 이번 시즌 첫 번째 휴스턴을 상대로 등판했던 경기에서는 100마일을 던졌고요. 저번 경기에서는 98마일을 던졌습니다. 세베리노가 그 이전 경기들 모든 다른 경기들에서 막 96마일 정도 던지면서 경기를 하는데, 휴스턴전만 되면은 공을 졸라 빨라져요. 그 성적이 잘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도 그러한 세베리노의 구위 자체가 주는 이 성적의 변화가 좀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저는 여전히 애틀레틱스는 진짜로 리틀 양키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막강한 장타력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칼랄리가 그렇게 40홈런 가까이 때리고 있습니다만, 걔가 언제 때릴지 뭐 타율이 안 나오니까 실제 2할 초반대, 1할 후반대밖에 못 치고 있을 만큼 칼랄리는 진짜 홈런 아니면 삼진, 거의 크리스 데이비스, 예전에 크리스 데이비스 수준의 지금 이 타격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장타율은 졸라 높은데 실제 타율은 안 나오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로자레나나 아니면은 이제 플랑코 요 라인에서 시애틀이 더 기대값이 크지, 애틀레틱스만큼 고정비가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세베리노가 저번 휴스턴전만큼의 구위만 보여준다면 애틀레틱스가 할만하지 않을까. 불펜도 오늘 뭐 메이슨 밀러 대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할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요건 역배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좀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다들 건승하시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